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어벤져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이오 종목 진단 요청하신 분들이 좀 꽤 되셔서 한 번에 그냥 해드릴게요. 길게 해드리면 짧게 해서 빠르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 진단 요청이 많아지면은 저도 이렇게 좀 같은 섹터나 비슷한 쪽은 좀 묶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양해해 주세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어도 한 번에 두 개 신청하신 분이 있고 기존에 신청하고 또 신청하신 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분이 했는지 요 커뮤니티 가면은 항상 종목 진단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채널 클릭하고 커뮤니티 가면 됩니다. 게시판 기능이에요. 댓글을 남기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해드리고 답글을 남겨드립니다. 자, 먼저 장상엽님께서 기존에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쩌고저쩌고 막 써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옵티팜만 봐주면 된다고 하셨죠. 이게 손실이 좀 커가지고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500원에 15% 이종장기 이슈를 해서 매수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쪽을 관심을 가지셨네요. 그리고 김희연님께서 이번에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5,000원에 40% 비중이 꽤 커요. 메디포스트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비중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제이헤어 유진쌤이라는 분께서 바이오 리더스랑 케어젠은 정지된 종목인데 정지된 종목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청을 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정지된 종목은.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케어젠 제품은 우수성과 시장 점유 확대. 맞아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쇼크가 됐었는데 요 네 종목을 한번 알아볼게요. 본인의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홈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궁금하다, 관심 종목 같은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냥 이거 오픈해 드렸습니다. 요 밑에 가시면 재생 목록 있어요. 여기에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은 무료 서비스 관심 종목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거나 하면 요 댓글에다가도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이오 어벤져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멋지게 좀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죠. 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하나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2017년 후반부터 2018년까지 해서 저희 쪽에서 다른 바이오 쪽으로 수익 낼 때 이 종목도 함께 바이오 테마를 몰고 왔죠. 이 당시에 상승한 이유가 일단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바이오 업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라이선스 아웃이 있었죠. 기술 이전 나오고 하면서 같이 함께 올라오고 이때 또 시장으로 좀 돈이 몰렸었어요.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래서 약간 투기적인 자금들도 좀 많이 몰렸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푹 쉬는 중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이 바이오 쪽은 당장 주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술력이 있느냐, 임상 진행 중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도 바이오 리더스는 임상 2상을 한 3년 전쯤 끝났던가요? 한 2년 3년 전쯤 끝난 것 같은데 꽤 오래 했어요. 3년 끝난 지가. 그래서 임상 이상 끝난 이제 HPV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름이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이쪽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민감한 쪽이에요. 이게 자궁경부암 쪽 있죠. 자궁경부암 쪽에서 한 70% 정도 발견되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사마귀 같은 것도 나고요. 생식기 쪽에 이제 사마귀 같은 것도 나고 해서 고위험 군이라서 이게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죠. 성관계
성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하는데 성관계가 아니어도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상 2상까지 잘 맞췄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HPV 환자가, 이 감염자가 한 3억만 명? 3억 명 된대요. 3억 명.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환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궁경부 이쪽 피상형증, 자궁경부 상피형증.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원래 발음이 또박또박했는데 이 바이오 쪽만 가면은 참 의학용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궁경부상 피형증 이쪽으로 해서 2,300만 명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의학용어는 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조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현재 표준 치료법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병원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가서 뭐 진료 받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암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관찰하고 요런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뭐 병도 병인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없으니까. 암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렇잖아요. 암 걸리면은 진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그거는 뭐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말기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암 치료제 없을 때처럼 정신적 충격이 큰 거예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근데 이게 HPV 쪽으로, 이쪽 바이러스 쪽으로는 세계 최초로 퍼스트 인 클래스, 이제 최선호 최우수 임상 과정을 지금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뭐 FIC 요렇게 해서 나와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3상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이 만약에 올해 신청된 게, 올해 신청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예상은 202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금 지연되면 2022년 되겠죠. 뭐 관찰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면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2021년, 2022년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오늘 추진된 게 되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요게 잘 되면은 내년 정도에 중간 발표 있고요. 그래서 중간 발표까지만 잘 나와도 가능성은 꽤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업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쪽도 이쪽도 임상 3상이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이제 임상 2비상이 끝나면 임상 3상까지 해서 이건 연속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비상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요게 3상이 중간 결과와 똑같이 발표돼요. 2021년에 발표된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LS-H02 그 HPV 치료제 이쪽에서 결과가 나올 때 비슷하게 중간 발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1년 뒤 정도 2022년에 완료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임상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 비상은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쪽까지 해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는 좀 잘 나오고 기술력도 괜찮다고 하고, 또 뭐 이스라엘 쪽에 그 해외 진출 쪽으로 한다고 지금 연구소를 이스라엘에 짓네 뭐 어째네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거고, 현재 임상 진행 중인 걸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상 3상 승인 나왔다라고 하면 한번 못 튈 수 있을 거고, 임상 2비상 성공적으로 나왔다면 한번 튈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결과가 안 좋다 하면 내려가는 거죠. 근데 결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요.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바이오 쪽이 업황이 섹터 전체가 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업황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이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HLB 중심으로 해가지고 HLB예요. HLB 중심으로 해갖고 그 평가 임상 3상 결과 나오고 해서 뭔가가 긍정적인 이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슈가 한 2개 이상 어디선가 라이선스 아웃이 하나 나오고 HLB 임상 3상 성공했다 이 소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는 임상 이제 2상을 마치고 3상 진행 중이거나 3상 준비 중이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바이오리더스도.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사서 그래요. 여기서 사서 이거는 진짜 누구도 사기 어려운 구간이죠. 누가 봐도 매수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까 뭐 헤어 유진센 님이시셨죠?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급등할 때 지금이야 이렇게 꼬리 단 걸로 보이지 이때는 이렇게 양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양봉이었을 때 여기서 산 거잖아요. 최고점에서.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신 거죠? 종목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종목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를 잘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나 잘 갖춰진 것 같다고 하셨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동의합니다. 임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제가 엄청나게 관심을 쏟는 기업은 아닌데 잘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는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임상 3상이 진행되고 나서 관심을 갖고 싶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이 매매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제가 교육 영상 올려드리는데 이제 매수 타임이나 이런 것도 매수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올라갑니다. 교육 영상 올라가는데 이거 꼭 보세요. 심지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내 재산의 투자금의 55%를 매수했다? 한 방에 매수한 거죠. 거의 몰빵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심지어 다른 종목도 케어젠이라면서요. 그럼 바이오 100%죠. 분산 투자 강의는 꼭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강의 따로 있습니다. 여기 홈에 가면은 뭐 재생 목록 탭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강의가 따로 있어요. 주식 강의 있죠.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도 몇 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보세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수하는 방법, 분산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추격 매수 안 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마인드 특강까지 다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은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기 어려워요. 손실만 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초보분이신 것 같은데 잘못 매매할 수 있어요. 잘못 매매했다고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오케이. 인정하자 이거를.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되겠죠. 부끄럽다?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다 해봤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그런 매매 패턴들 이거를 아마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진짜 수없이 매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매수가나 이런 거만 봐도 심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아는 게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궁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고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급등한 종목은 좀 꺾인 다음에 차라리 이 구간에서만 매수했어도 15,000원 정도에만 매수했어도 조금 낫잖아요. 16,500원보다는 10%의 손실이 덜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못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이만큼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요거 갭상승한 요 구간은 지켜주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메워지는 순간 이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넘어가는 거지. 예. 그래서 요거는 생각 못했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조정받을 때.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21선 올라타 있는데 요런 식으로 N자형으로 밀렸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12,000원 정도를 크게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뭐 위쪽을 바라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61선 요 구간 탈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3,500원. 13,500원을 회복하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11,000원 구간까지 내려와서 11,000원 구간을 지켜주면은 11,500원에서 11,000원 11,000원에서
11,500원 요 사이까지 내려와 줬는데 이탈 안 하고 지켜준 다음에 여기선 신규 접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뭐 한데 저는 그래도 당장은 HLB가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이 규모가 있으니까 시총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임상 3상 결과도 앞두고 있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니까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는데 이 종목에 신규 매수를 관심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HLB보다 이 종목이 더 좋은데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시총을 보니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을 더 선호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조금 더 내려오면 가능하고 아니면은 아예 여기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은 오히려 요게 밑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요게 옆으로 이렇게 싹 눕는다. 그리고 위쪽으로 말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매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근데 비중이 너무 커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비중을 줄여야 돼, 제가 볼 때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 55%라서. 나머지 45%는 거래 정지 상태야. 그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몰빵을 하면 안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이 힘들어서 도저히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13,500원에서 30%를 정리하고 25%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30%는 주도주 쪽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이 제일 양호할 거다. 아니면은 저쪽 좀 길게 보면 2차 전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길게 볼 종목으로 이쪽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바이오를. 2차 전지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반도체 쪽이다. 반도체 계속 말씀드려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5G 날아가는 거 보세요. 최근에 자율주행차 날아가는 거 보세요. 반도체 이미 갔다 가시는 거잖아요. 주도주 맞잖아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단지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라 주도주라고 부를 수가 없을 뿐이에요. 지금 시장의 대장주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몇 달간이라도 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면 주도주는 제가 볼 땐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쉬었잖아요. 바이오가 그 뒤를 받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럼 바이오 쪽도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갖고 지루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고 있네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목매기보다는 13,500원 저 같으면 과감하게 30%를 옮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으로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 15,500원 부근에서라도 30%를 줄이세요. 그리고 25%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뭐 삼성전자급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총 보면은 2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뭐 임상이 잘 돼갖고 나중에 1조가 넘고 2조가 넘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죠. 나중에 셀트리온처럼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당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남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다 담고 가기보다는 기대감만으로 담고 가기보다는 현재 돈을 잘 벌고 현재도 중요해요. 현재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식인 건 맞는데 현재 돈을 잘 벌면서 성장까지 되는 쪽이 있는데 굳이 이런 쪽만 해가지고 로또를 노리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를 전체를 다 올려주셔가지고 말씀드렸고 바이오리더스를 길게 말씀드린 거는 케어젠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내가지고 유지는 됐는데 이거 기업에서 사업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제가 내년 사업 보고서 제출할 때 내년 봄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거 내년까지 내년 3월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이거 뭐 진단할 의미가 있나요? 진단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묶여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노이즈가 해소돼서 다시 거래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케어젠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카티스템이 워낙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게 뭐
그 압도적으로 이거만 이용한다, 카티스템만 이용한다라고는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이 관절염 수술 쪽으로는 뭐 무릎 관절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 누구야 그 히딩크 감독 있죠? 히딩크 감독은 축구를 안 좋아해도 다 알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감독 해가지고 뭐 명예시민 받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얼마 전 월드컵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히딩크 감독이 무릎 수술을 받은 게 이 카티스템 쪽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돈이 얼마나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명한 병원을 얼마나 많이 알 텐데 이 카티스템으로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만큼 이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연골세포가 재생된다, 뭐 이런 연골세포 재생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 대신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수술이기 때문에 재활이 힘들어요.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활이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다들 정정하시니까 한 70세 정도까지만 해도 재활을 하시는데, 75세 넘어가면은 재활이 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평소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재활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하는데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70대 전에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참고삼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카티스템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그리고 뉴로스템이랑 뉴모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으로도 꾸준한 것 같아요. 이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은 항상 꾸준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적이 이제 조금 받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돈은 많아요. 유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돈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네. 매출액은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좋아요. 근데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자로 잡혀 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4년 연속 적자 이렇게 잡히니까 미리 이제 거래소에다 신청을 해놨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거래 정지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해놨다 해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연속 적자라고 크게 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열 쪽이랑 조세모 세포 쪽으로 이제 보관하는 쪽 있죠. 제대열 보관 쪽으로 우리나라 1위고, 연예인들도 보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장품 쪽 셀프홈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그쪽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뛰어난 매출은 못 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로스템 같은 경우 되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뉴로스템 같은 경우 이게 치료 치매제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건데, 이거를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되면은 대박이에요. 되면은. 근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언제 되겠어요? 지금 임상 1, 2상 진행돼도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거. 임상이 지금 미국에서 경도랑 중등도 정도로 해서 시행 중이고요. 투여 중이고, 그 알츠하이머 환자분들한테 뉴로스템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투여를 해요. 9명에서 18명 이 정도 해서 투여를 한 다음에 이제 제대열에서 추출한 이제 배양한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를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1, 2상 하고 있고, 1, 2상 A상 하고 있고,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메디포스트는. 기업 자체는 참 좋아요. 저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증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량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증자 같은 경우는 같이 보고 가시면 되겠죠. 왜 안 나오니 증자.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증자 발행 전 총수 그리고 증자 발행 후 거의 뭐 그냥 신주 배정당 주식수를 한 주를 준대잖아요. 1대1 증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배가 된 거예요. 2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수가 2배가 됐다고. 그럼 그 주식수 2배 된 거를 희석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주가에 녹여내는 구간이 필요하다고요. 새로 여러분들이 한 주 들고 있었는데 1+1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 받을 생각 있는 분은 그냥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 보실 분들은 받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그래서 이 종목을 아까 보니까 뭐 8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5,000원 절반 내면 돼요. 1대1로 무상증자 했으니까 가격이 반토막 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42,500원 뭐 요 정도에 사셨겠죠. 네. 42,500원에 사셨으면은 어디야? 요 구간이네요. 비싸게 사셨어요.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 비싸게 사셨어요. 근데 무상증자 했으니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무증을. 그러면은 뭐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기다리면은 이 증자 같은 경우 이 정도 큰 물량이면은 빠르게는 어려워요. 이거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3개월 전후에 한번 반응이 한번 나와요. 보통은. 근데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1대1이었고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에 상승하려는 반응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정도면은 이게 가능성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름이나 여름 조금 지나서 HLB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그 임상 3상 결과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면은 같이 한번 반응이 나오면서 기존 주가권까지는 반응, 이 4만원대까지는 일단은 반등 혹은 그 이상 44,000원 요 정도까지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때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일부라도 좀 줄여보시던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업을 정말 믿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주가 희석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기술력 자체는 뉴로스템, 뉴모스템, 카티스템 이 세 가지만 해도 이 기업은 뭐 나무랄 게 없는 기업이에요. 제가 기존에도 그 무상증자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는 뭐 받아도 저는 뭐 크게 이상 없다고 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자체가 워낙 좋고 오랫동안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기업이다. 적어도 망하지 않을 기업. 망하지는 않을 기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뉴로스템이든 뉴모스템이든 하나만 뭐 잘 돼도 충분히 앞으로 이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카티스템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는 모자라요. 카티스템이랑 제대은행 가지고는 모자라요. 아직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더 좋은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임상이 어려운 쪽 임상만 골라서 해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기존 치료제로는 어려운 쪽.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필요한 거죠. 어려운 쪽만 공략을 하니까. 그러니까 확률은 좀 낮아 보이는데 되기만 하면 대박. 약간 신라젠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크게 뭐 상승하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니까 아직까지 이상도 뭐 제대로 해서 안 끝났고 미국 FDA 임상 뭐 1, 2상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끝났고 뉴모스템도 그러니까 뭐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탄탄한 기업인 건 맞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루하다 싶으면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일부라도 좀 정리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이 기업은 저는 나중에 되면은 몇 년이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업은 나중에 되면은 다시 한번 10만 원대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 기업이 기대감은 있는 기업이.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메디포스트 뭐 투자할 만한데 이거보다는 그 몇 년을 기다릴 거면은 차라리 셀트리온이 낫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당장은 뭐 HLB 같은 경우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HLB 한번 올라갈 때쯤에 바이로메드래. 헬릭스미스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꾸 사명이 변경되면은 헷갈려요. 기존 이름을 부르니까. 아직도 OCI 가지고 동양제철화학이라 동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죠. 어르신들. 그런 것처럼 바뀌어도 기존 이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메디포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4만 원이라도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은 제가 답이 없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기존에 증자하고 나서니까 이제 한 2달, 2개월, 그리고 5개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2개월 뒤에 한 7월 정도에 7, 8월 정도에 한번 물어봐 주시고 7월 정도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한 10월 정도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2번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그때 제대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종목이.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팜. 기존 종목들 뭐 길게 해드렸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려고 이제 같이 모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옵티팜 같은 경우는 여기 모회사가 이지바이오잖아요. 이지바이오도 이제 동물 관련된 쪽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보시면 이지바이오가 이제 31.47%로 이제 모회사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동물약품, 동물진단 뭐 이쪽으로 좀 강력한 기업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동물이랑 인체에서 문제되는 질병을 해가지고 동물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고치겠다. 그래서 메디피그라고 하죠. 메디피그. 그래서 돼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사용되는 뭐 인슐린이었나요? 그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돼지 쪽이. 그래서 동물의 장기를 이식한다던가 장기 이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뭐 관심을 받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거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을 이식하는 거는 아직 좀 제 기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기술력은 좋다고 하니까 팩트가 중요한 거겠죠. 제 개인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임상 뭐 시험 중인 이제 이종각막 같은 경우도 뭐 2022년에 임상 종료한 다음에 2023년에 뭐 시장 진입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보다는 조금 느린데 조금 큰 게 이제 영장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의종이 아니죠. 이종 채도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2024년 목표 1년 정도 늦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연되면은 요거 1년 정도씩 지연된다고 보시면 돼요. 2024년 3년에서 4년, 2024년에서 2025년 정도까지로 지연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한참 남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요 구간에서 요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상승한 다음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상승한 다음에 약간 내려와서 이 구간을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13,000에서 13,500원 사이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는 썩 좋지 않고 이거는 바이오 영향력이라서 여기까지 밀린 거는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요. 11,500원 위쪽을 이제 다시 돌파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아직 워낙 멀어요. 멀리 남은 종목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임상 이상이라도 마무리가 돼가는 종목이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너무 멀잖아요.
마무리돼가지고 이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이거나 뭐 HLB 뭐 바이로메드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곧 임상이 끝나잖아요. 메지온 같은 경우 곧 임상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라젠도 내년이면 끝난다. 내년이라고 해봤자 올해도 이제 절반 지났잖아요. 5월도 중순이니까. 근데 요거는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좀 많이 남아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쪽에는 그렇게 큰 호재가 없었고 호재라고 할 만한 것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잘한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호재들은 나와요. 근데 그럼 대형 라이선스 아웃이라던가 임상 결과, 임상 성공이라던가 이런 게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이런 게 한 두세 개가 따다닥 나와줘야지 이제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편승해서 뭐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뭐 꼭 선호하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저는 신규 상장주 잘 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상장한 다음에 상장 초기 가격에서 한 번 이탈했는데 이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고 이 모양 잘 만들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면은 한 9,0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500원 14,500원 요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조금 밀리고 좀 오르고 물론 여기 가격 차이는 크죠. 근데 여기서 등락이 펼쳐진다고 해서 뭐 크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도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 근데 멀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관심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불안하시면은 이 종목이 하락폭이 커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불안하시면은 반등 나올 때 12,000원대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한 5% 줄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또 올라오면은 뭐 본전 부근이든 본전 위든 올라오면은 거기서 또 5% 줄이고 해서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면 이 기업에서 어느 측면을 믿고 투자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몇 년 동안 내가 들고 갈 자신 있다. 5년 들고 갈 자신 있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5년 투자해도 이 종목이 잘 될 것 같다라면은 들고 가시는데 아니면은 저와 같으면 반등할 때는 좀 줄이고 다른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냐고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한 종목 길게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하죠, 시간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목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밀리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 밀린 거죠. 거래량이 뭐 엄청 실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 자율등락 구간이 위로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데 내려가도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개의치 말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면서 볼 건지 내가 그냥 버틸 건지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버틸 것이냐 비중을 줄일 것이냐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옮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기 저는 옮길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그리고 오래 남은 기간이 오래 남은 종목보다는 옮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단기간에도 크게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 관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는 이쪽 바이오 분야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뭐 바이블이라는 게 없어요. 정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은 정석이라고 하면은 임상 3상 통과돼서 제품이 출시되는 게 제일 뭐 정석인 거지.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미리 예측하는 걸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뭐 지금 반영을 안 해주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았다.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보유할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면은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 거 채널 이렇게 홈에 오시면은 여기 커뮤니티 있습니다. 요 커뮤니티 눌러가지고 종목 신청하시면 종목 진단 신청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 내려오시면은 여기 관심 종목 무료 따라하기 서비스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영상 밑에 하단에 문의처도 있으니까 문의를 해보시면은 제 관심 종목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기존에 33만원 하는 서비스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전면으로 무료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워낙 빨리 늘어나가지고 뭐 제가 혼자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회사에다 얘기해서 과감하게 무료로 전환시켰습니다.
무료로 전환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관심 종목들 여기 무료로 다 공개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들어가서 종목 진단은 이쪽에다 올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옳다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요건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